안녕하세요. 2024학년도 6월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분 숙제도 좀 올려줄래? 다음 분 숙제는 7회가 아니고요. 지금 7회에서 12회요. 그러니까 12회예요. 네, 12회. 그 12회하고 그 연도 7월 그 문학하고 선택만 이렇게 해오시기 바랍니다. 지금 건재가 단톡방에 올렸을 거야. 네. 자, 그럼 2024학년도 6월이면 작년 6월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비문학을 오늘 하는데 지금 질문이 첫 질문에 이제 질문이 안 나왔어요. 네. 그래서 요거는 스킵을 하고 두 번째, 세 번째에 좀 집중돼 있거든요. 네. 여기는 이제 짝대기 두 개, 두 사람이 틀려서 질문한 건데 요거 기억하기로는 건재하고 혜성이고 네. 요거는 대현이, 저요. 요거는 혜성이. 그 다음에 이제 가나 지문 있는 거 있죠. 네. 여기에 16번 이제 대현이, 13, 14는 이제 혜성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3페이지를 볼게요, 여러분. 그 3페이지를 하려면 본문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분자들이 만나 화학 반응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운동 에너지를 활성화 에너지라 합니다. 그러면 화학 반응을 해야 하나 봐요. 화학 반응을 하나 봐요. 근데 그때 얘네들이 만나서 이걸 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네. 근데 미니멈 에너지가 활성화 에너지라는 거죠. 네. 근데 이 활성화 에너지가, 그럼 이 에너지가 이 에너지인데, 활성화 에너지가, 미니멈 에너지가, 활성화 에너지가 낮아야 조금만 에너지를 투자하고도 화학 반응을 할 수 있다가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무슨 말이지? 진입 장벽이 낮아지는 거죠. 그럼 활성화 에너지가 작은 반응은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보다 큰 운동 에너지를 가진 분자들이 많아 빠르게 진행된다. 그러면 보니까, 활성화 에너지가 작을 경우에는 빠르죠. 네. 그럼 활성화 에너지 빠릅니다. 네. 그럼 활성화 에너지를, 크게 하느냐, 작게 하느냐를 우리 선풍기처럼 강풍, 약풍, 중풍 이렇게 컨트롤해서 반응 속도에, 아까 속도하고 관련되죠. 그럼 활성화 에너지가 크고 작은 거하고 반응 속도하고 반비례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속도가 빠르고 활성화 에너지가 작으니까. 그러면 이걸 컨트롤할 수 있다면 활성화 에너지를 크게 하면 느리게 할 수 있고 얘를 작게 하면 빠르게 할 수 있죠. 근데 그게 촉매라는 거죠. 그죠? 그 촉매가 되게 여러모로 쓰입니다. 특히 뭐 자동차 배기가스도에도 쓰이고요. 백금 촉매가 쓰이고 촉매가 되게 많은데 새로운 촉매를 계속 개발해야 된다고 쌤이 들었어요. 그러면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한다 그랬지. 근데 여기 한번 나오지 않았어요? 반응 속도 빠르게가. 여기 보면은 반응이 빠르게가 반응 속도 빠르게겠죠, 여러분? 그러면 그러려면 활성화 에너지가 작아야 되겠죠. 그거를 촉매 활성이라 합니다. 알겠죠? 반응 속도 빠르게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 화학 반응을 할 때 빨리 하는 거죠. 촉매 활성. 그럼 여기 정의가 나와 있고요. 그러면 촉매는 촉매가 없을 때와는 활성화 에너지가 다른 새로운 경로를 제공한다고 돼 있으니까 여러분 북한산이 이렇게 있다 합시다. 북한산이 있을 때 이렇게 있을 때 뭐 코스가 있죠, 여러분. A 코스, B 코스 이렇게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촉매를 활용하면 되게 빨리 갈 수 있는 뭐 케이블카처럼 빨리 갈 수 있는 새로운 정보가 생긴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학 산업에서는 아까 화학이란 말 나왔죠. 촉매 중에 고체 촉매가 주로 이용된다고 했으니까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럼 고체 하니까 그럼 액체 촉매도 있고 기체 촉매도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액체나 기체인 그렇죠.
액체나 기체인 생성물을 촉매로부터 분리하는 별도의 공정이 필요 없기 때문에 이다. 왜 그런지 이유가 나와 있는 때문이다니까. 그러면 액체나 기체인 생성물로도 촉매로 분리하는 별도의 공정이 필요 없기 때문이라고 했으니까 액체 촉매나 기체 촉매일 때는 별도 공정이 필요하고 고체 촉매일 때는 별도 공정이 필요 없으니까 고체 촉매가 그러니까 공정을 스킵할 수 있어서 되게 간단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얘가 많이 쓰인다고 이해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고체 촉매는 그럼 고체 촉매 전에는 촉매가 나왔고요. 촉매 활성이 나왔고요. 이거로 구성된다고 나와 있죠, 여러분. 그러면 키워드만 한번 뽑아 봅시다. 키워드만 뽑아 봅시다. 노란색 형광펜으로 활성화 에너지가 있었고요. 촉매라고 했고요. 촉매 활성이라고 했고요. 반응 속도가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고체 촉매가 나왔고요. 앞으로는 활지증으로 나올 겁니다. 그럼 이 문단에 활이 있나요? 시작하자마자 있네. 그 다음에 지증이 나와야 되는데 대각선으로 한번 찾아볼게. 요 뭐 많을수록 낮고 강하고 약하고 보니까 비례판 느려지고 비례판 비례 엄청 나온 것 같습니다. 뭐 소결 나오고요. 그렇습니다. 증이 여기 나오네. 그러면 활지증이니까 중간에 지가 한번 나와야 되겠네요. 여기 지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있네요. 그지? 그러면 글이 끝나는 거죠. 그죠? 그러면 문제 몇 개만 한번 살펴볼까? 촉매 활성을 높이는 방법 있잖아. 네. 촉매 활성을 높이려면 빠르게 해야 되겠네. 네. 빠르게 하려면 활성화 에너지를 작게 해야 되겠네요. 네. 그러면 작게 하려면 그러니까 활성화 에너지보다 큰 운동 에너지를 가진 분자들이 많아야 되겠네요. 네. 그러면 정답이 4번인가요? 네, 4번은 아닌가요? 네. 맞는데. 기억이라고 나왔네. 네. 아직 너무 섣부르게 했나? 그러면 기억을 가지고 하면은 따라서가 돼 있네, 그지? 네. 그럼 앞에 요게 나와야 되네. 네. 그러면 표면적이 넓고 열적 안정성이 높은 지지체 표면에 분산하면 소결로 인해 촉매 활성이 저하가 억제된다고 돼 있지? 그러면 소결이 촉매 활성이 저하되네요. 네. 그럼 소결을 안 일어나게 해야 되네요. 네. 그러면 지지체를 표면에 분산하면 소결이 안 생기네요. 네. 소결을 없애야 되네요. 그러면 소결을 촉진하면 안 되죠, 그죠? 네. 그 다음에 큰 입자로 만든다가 소결 아닙니까, 이거? 그죠? 이거 이따 보자, 얘들아. 이따 봐야 되겠다. 그 다음에 우리 2개 보면 되나? 네. 9번, 10번? 어? 네. 요것도 이따 봅시다. 안 풀리니까.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올게요. 네. 뭐 간단한 내용 일치 문제가 있을 줄 알고 봤더니 없네. 자, 활성 성분이 있다고 했는데 처음에 이제 활성 성분, 지지체, 증지체 이게 세 가지가 있잖아. 네. 근데 활성 성분은 표면의 반응물을 흡착시킨다고 되어 있는데요. 표면의 반응물을 흡착시킨다고 되어 있네요. 네. 그러면 촉매 활성을 제공하는 물질이라고 되어 있거든. 그러면 얘가 표면의 반응물을 흡착시켜주는 물질인데 얘를 흡착시켜주면 촉매 활성이 즉 속도가 빨라진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고체 촉매 작용에는 반응물이 먼저 활성 성분의 표면에 화학 흡착하고 반응물이 흡착한다는 말 또 나왔네, 그제? 반응물이
반응물이 있는데 반응물이 활성 성분 표면에 먼저 흡착이 되고 화학 흡착되고 흡착된 반응물이 활성 성분에 흡착이 되잖아. 그럼 이제 흡착된 반응물일 거 아니야. 활성 성분이 흡착된 반응물이 표면에서 반응을 하여 생성물로 변환되고 생성물이 표면에서 탈착되는 과정을 거쳐 반응이 완결된다. 이거 되게 복잡하네. 무슨 말이야? 맨 처음에 반응물이 있는데 이 반응물이라는 게 활성 성분 표면에 달라붙었다는 얘기지. 그러면 활성 성분에 반응물이 붙었어. 그러면 흡착된 반응물, 그러니까 얘가 흡착했잖아. 얘가 흡착됐잖아. 어디에? 활성 성분에. 이 흡착된 반응물은 활성 성분에 흡착된 반응물이잖아. 그럼 여기 뒤에 생성물은 아직 안 만들어졌죠. 생성물 아직 안 됐지? 그럼 이제 표면에, 이 표면이란 말이야. 표면에서 반응하여 생성물로 바뀐대요. 그럼 생성물로 바뀌었으면 이제 끝난 거죠. 화학 반응이 일어난 거거든. 그리고 생성물이 표면에서 떨어진다고 돼 있거든. 이 표면이 누구 표면이야? 활성 성분의 표면인가? 아, 맞네. 활성 성분의 표면이네. 활성 성분 표면에 반응물이 흡착했잖아. 근데 흡착된 반응물이 표면에 활성 성분 표면에 반응하여 생성물로 바뀌네. 반응물이 생성물로 바뀌네. 반응물이 흡착한 다음에 흡착한 반응물이 활성 성분하고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반응물이 생성물로 바뀌네. 그럼 생성물로 바뀐 다음에 원래 반응물이 활성 성분 표면에 흡착됐잖아. 그 다음에 이 둘이 화학 반응해서 이 반응물이 생성물로 바뀌고 활성 성분 표면에서 떨어지네. 그치? 그럼 이제 끝난 거지. 그럼 활성 성분은 그러니까 빠르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만 하고 우리는 반응물이 생성물로 바뀌는 게 중요한 거잖아. 그치? 그러면 금속은 다양한 물질들이 표면에 흡착될 수 있는 성분이니까 이 금속이 촉매네. 그죠? 맞죠? 그러면 고체 촉매 중에 활성 성분도 금속이네요. 고체 중에 금속이죠? 그럼 금속의 다양한 물질이 표면에 흡착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반응물이 이 금속인 활성 성분 고체 촉매에 흡착된 거네요. 그럼 반응을 일으키지 얘들아. 금속이 활성 성분이 맞잖아요. 그죠? 활성 성분이 금속이고 금속이 고체 촉매인 거지. 그지? 그러면 활성 성분인 고체 금속 촉매에다가 반응물이 흡착한 다음에 반응해서 반응물이 생성물로 바뀐 다음에 탈착이 되는 거잖아요. 그지?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암모니아를 합성한다 했잖아.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아니죠. 생성물이죠. 그러면 생성물에 필요한 거 있잖아, 얘들아. 그게 수소와 질소가 반응물인 거지. 그러니까 수소와 질소로부터 암모니아를 만들 거란 말이야. 그럼 얘가 비포고 얘가 애프트고 얘가 반응물이고 얘가 생성물이 애프트가 되는 거잖아. 그때 고체 촉매로 작용하는 게 그 중에 활성 성분이 철인 거죠, 여러분. 그럼 이 철이 금속이라는 철이 활성 성분인데 얘가 반응을 빠르게 하는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는 그래서 생성 속도를 빠르게 하는 놈이다. 이해되지? 그러면
수소 질소가 철의 표면에 되게 잘 달라붙는다 했잖아. 그 다음에 수소 질소가 원자 상태로 분리가 되고, 그러면 흡착된 반응물이 수소 질소 원자는 전자를 금속 표면의 원자와 공유하게 안정화된다 했잖아. 그러면 수소 질소에는 뭐가 있고, 수소 질소에는 전자가 있잖아, 얘들아. 수소 질소 전자가 금속 표면의 원자랑 전자를 함께 공유하는 거지. 함께 갖는 거지. 그러면 안정화됐잖아. 그리고 반응물의 흡착세기는 철이라고 하는 금속 활성 성분에 반응물이 달라붙는 세기를 말하지. 그러면 금속 종류에 다 달라지니까 철이냐, 니켈이냐, 카드뮴이냐, 알루미늄이냐에 따라서 잘 달라붙는 놈이 있고 잘 느슨하게 달라붙는 놈이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게 너무 많이 달라붙어도 안 되고 너무 느슨하게 달라붙어도 안 되고 적절해야 된다고 했죠. 그러면 여기서 강하면의 경우의 수, 약하면 강하면 경우의 수 1, 2로 나누면 너무 잘 안 달라붙어 있으면 흡착량이 적어서 촉매 활성이 낮게 되고, 너무 강하면 흡착된 반응물이 지나치게 안정화되면 표면에서의 반응인 화학 반응이 느려지니까 활성이 낮다. 그러면 약하면 어떻게 된다? 촉매 활성이 낮고, 너무 강해도 낮다니까 그래프상으로 엎어진 종 모양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X축은 흡착 정도가 약하고, X축 강하고, 그러면 너무 약해도 Y축 촉매 활성의 정도가 낮고, 그 다음에 강해도 낮으니까 이렇게 볼록한 종 모양이겠다, 그지? 넘어가자. 그럼 일반적으로 고체 촉매선 반응에 관여하는 표면의 활성 성분 원자가 많을수록 흡착이 많아지고 촉매 활성이 높아진다 할 때, 너네 요거 그 표면의 활성 성분 원자 밑줄 쳐봐라. 요거 밑줄 치고 화살표 올려. 그 다음에 반응물의 흡착에다 밑줄 치고 화살표 올려. 촉매 활성 밑줄 치고 화살표 올려. 그럼 비례잖아, 얘들아. 비례인데 이 표면의 활성 성분 원자 있잖아, 얘들아. 이게 누구냐면은 활성 성분이라고 하는 고체 금속의 표면에 이 원자가 많아야 된다는 거라고. 알겠지? 그러면 반응물이 아까 수소 질소 있잖아. 수소 질소에다 달라붙은 놈이 더 많이 달라붙는다, 그지? 그렇게 되면 촉매 활성이 높다. 그런데 다만 이게 일반적인 경우에 그렇다. 그러면 활성 성분 끝났죠. 그러면 여러분 고체 촉매에는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지, 얘들아. 활, 지, 증이지, 얘들아. 그러면 지지체하고 증진체가 있느냐 없느냐가 에 따라서 차이가 나겠지, 얘들아. 좋은 거? 머리카락. 좋은 거 아니지? 금속은 열적 안정성이 낮다, 여러분. 그럼 안정성이 낮다는 거는 불안하다는 얘기 아닌가? 그러면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고온에서 금속 원자로 이루어진 작은 입자들이 서로 달라붙어 큰 입자를 이루게 되는데 이걸 소결이라 한다 했잖아. 그럼 우리 금속이라고 하니까 활성 성분을 말하지. 활성 성분은 자기들끼리 원자가 달라붙어 버린다는 얘기잖아. 자기들끼리 달라붙어 버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원래 반응물하고 같이 전자를 공유하고 화학 반응이 이렇게 되는데, 활성 성분이 고체 금속 자체에서 원자들이 열적 안정성이 낮아서 지들끼리 붙어버리면, 덩어리 지어버리면 나중에 반응물과의 반응이 안 일어날 거 아니냐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이런 문제를 입자가 소결되면 금속 활성 성분의 표면적이 줄어든다는 거잖아. 그러면 소결이 이루어지면 덩어리가 지어버리면 반응물과 반응할 때의 표면적 있지, 면적 자체가 줄으니까 활성이 안 일어나겠죠. 그럼 이 문제는 소결되는 문제지, 얘들아. 소결은 왜 일어나는데? 금속의 열적 안정성이 낮기 때문에 저들끼리 뭉쳐가지고. 그럼 소결을 해결해야 되잖아. 이걸 지지체라고 하는 거지. 그럼 활성 성분이고 지지체는 소결을 해결해주는 놈인 거지. 그러면 지지체랑 증진체랑 활성 성분이랑 같이 넣어가지고 고체 촉매를 활용하면 안정적으로 그 화학 반응을 속도로 조절할 수 있다. 그러면 작은 금속 입자들은 표면적이 넓고 열적 안정성이 높은 지지 표면에 분산하며 소결로 인한 촉매 활성화 저하가 억제된다고 되어 있잖아, 얘들아. 그러면 작은 금속 입자가
금속 철 촉매에 있잖아, 얘들아. 근데 표면적이 넓고 열적 안정성이 높은 지지체 표면에 분산한다고 돼 있잖아, 얘들아. 어? 그럼 이게 지지체가 지지체 표면이 있잖아. 금속과 다르게 열적 안정성이 높고 표면적이 넓은 놈이란 말이야. 그러면 입자를 표면에 분산해서 흩어놓는다는 거지. 흩어놓는다는 거지. 금속 입자를 지지체에 흩어놓는다는 거지. 그러면 촉매 활성 저하가 억제되니까 저하가 억제되면 촉매 활성이 잘 이루어진다는 거지. 그러면 소량의 금속으로도 금속을 활성 성분을 사용하는 고체 촉매 활성이 높다 있잖아. 그러면 이 소량의 금속이 지지체가 되는 거잖아. 지지체도 금속인 거지. 활성 성분도 금속인 거지. 지금 녹화 잘 되고 있냐? 오케이. 좋지 않냐? 자,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이해되나? 그럼 얘는 한마디로 뭐야? 지지체라는 금속은 금속 원자의 소결을 막아서 활성을 더 촉매 활성을 더 이루어지게 높일 수 있는 증지체. 촉매에 여러분 촉매가 고체 촉매지 얘들아. 고체 촉매에 이루어진 게 세 가지가 뭐지? 활지증이지. 근데 소량 포함된다 이거지. 그래서 얘는 뭐 하는 거라? 활성을 높게 낮게 컨트롤하는 놈이라는 거지. 그럼 활성 성분의 표면 구조를 변화시켜 소결을 억제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활성 성분의 전자 밀도를 변화시켜 흡착 세기를 조절하기도 하고, 그럼 소결을 억제하기도 밑줄, 흡착 세기를 조절 밑줄. 고체 촉매는 활성 성분이 반드시 있어야지만 경우에 따라 증진체나 지체를 포함하지 않아도 된다 했잖아. 그러니까 우리 고체 촉매에서 반드시 필요한 건 뭐죠? 활성 성분이고, 증진체, 지지체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는 거지. 그러면 증진체는 뭐 하는 놈이요? 소결을 억제할 수도 있고 흡착세기 조절해서 활성을 조절하는 놈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자, 그러면 아까 1번 문제가 이거의 이유 방법 이거 기억을 의 촉매 활성을 높이는 방법을 물어봤네? 활성을 높인다고 돼 있네? 그럼 소량의 금속은 지지체네? 그럼 지지체는 소결을 억제하네? 1번 반응을 흡착하는 금속 원자의 개수를 늘린다고 돼 있지 얘들아? 1번이 답인 것 같은데? 네. 왜냐하면 소결이 이루어지면 쟤네들끼리 금속 원자들끼리 서로 달라붙어서 표면적이 줄어들잖아. 그럼 지지체를 쓰게 되면 분산하게 되어서 소결이 해소가 되기 때문에 금속 원자가 달라붙지 않고 반응물에 할 수 있는 원자가 늘어나는 거지. 그래서 1번이 답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번의 증진체는 이 기억이랑 상관이 없어서 틀린 거고, 3번도 반응 속도 늦추는 지지체라고 했잖아. 근데 지지체가 이건데 반응 속도를 늦추고 낮추고를 하는 놈이 아니에요. 무조건 높이는 놈인 거예요. 컨트롤하는 거 증진체니까 이게 틀린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쌤 4번이 좀 헷갈렸었나? 그랬던 것 같은데, 반응에 대한 활성 에너지를 크게 하는 금속을 사용한다고 돼 있잖아. 그러면 아이고 안에 틀렸네. 반응에 대한 활성화 에너지를 크게 한다는 게 아니고, 활성을 크게 하려면 여기 보면 활성화 에너지가 뭐 해야 돼요? 작게 해야 빨리 되지 얘들아. 크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뭉치게 하면 소결이 이루어지면 말도 안 되잖아. 그래서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해했죠? 그러니까 중간에 내가 볼 때는 여기 있는 문장이 있었잖아. 요거를 잘 이해하는 게 필요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요걸 뚫어냈으면 뒤에는 좀 쉽게 이해되지.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완전히 이해할 수 있죠. 원래 반응물이 있고 생성물이 있는데, 반응물에서 생성물로 가는 그 활성화 에너지를 낳게 해서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촉매를 사용하는데, 그 중에 촉매 중에 가장 열적 안정성이 낮은 고체 촉매를 이용하고, 이 고체 촉매 안에는 활성 성분과 지지체와 증지체가 있는데, 지지체, 증지체는 소결 억제하는 거고, 그다음에 증지체는
속도 조절하는, 컨트롤하는 거란 말이야. 근데 활성 성분이 핵심이었네. 그러니까 반응물을 금속 활성 성분에다가 흡착을 시키죠. 그 다음에 둘이 반응을 해서 반응물이 생성물로 바뀐 다음에 생성물이 활성 성분 표면에서 탈착이 되면 끝나는 거지. 내 말 이해돼요? 그러니까 요거를 잘 이해하는 게 좀 필요했던 것 같아요. 자, 한번 체크해봐. 아셀리텐 동그라미 치고요. 에틸렌 동그라미 칩시다. 근데 아셀리텐이 에틸렌으로 변환되죠. 그러면 아셀리텐이 반응물이고 에틸렌이 생성물인 거죠. 근데 이때 고체 촉매 동그라미 칩시다. 팔라듐 금속 동그라미 칩시다. 이제 그 팔라듐 금속 입자를 실리카 표면에 분산하여 만든다고 되어 있네요, 여러분. 실리카 동그라미 칩시다. 그 다음에 아셀리텐과 수소 동그라미 치고요. 팔라듐 동그라미 칩시다. 그리고 실리카는 표면적이 넓고 열정 안정성이 높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실리카 있잖아요. 얘가 지지체가 돼요. 그 산문단에 보면 표면적이 넓고 열정 안정성이 높은 지지체 표면에 분산한다고 되어 있잖아. 그럼 얘가 소결을 억제하기 위한 실리카 있잖아. 요 분산한다고 되어 있죠. 분산이 여기 나오거든. 여기 보면은 분산한다고 되어 있거든. 따라서 실리카가 지지체예요, 여러분. 그러면 팔라듐 있잖아. 얘가 활성 성분입니다. 팔라듐이 아셀리텐은 반응물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규소에 됐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소량 포함된다고 돼 있지. 소량 포함이 마지막 문단에 소량 포함되어 활성을 조절하는 거 있지. 그 규소가 증입니다. 증. 그러면 표면의 구조가 변해야 돼. 고온에서 팔라듐의 소결이 억제된다 라고 돼 있네, 얘들아. 그러면 활성 성분 표면 구조 억제가 구조 억제 이제 소결 억제하기도 하고 돼 있잖아, 얘들아. 그러니까 소결 억제한다고 규소를 지지체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지체는 금속이기 때문에. 알겠어요? 표면이 소결이 억제된다니까 얘가 증이 되는 거죠. 다시 실리카가 지지체고 규소가 증진체고 팔라듐이 활성 성분이고 그 다음에 비포 아셀리텐과 수소가 반응물이고 에틸렌이 생성물인 거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니까 은입니다. 은 동그라미 쳐. 그럼 얘도 소량이지. 그리고 소량인데 뭐라고 하면 흡착되는 세기를 조절한다고 돼 있지. 여기 보면은 소결을 억제하는 게 규소고 그다음에 흡착 세기를 조절한 게 은이잖아. 얘도 증진체죠. 그럼 증진체가 두 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머릿속에 이걸 읽어보고 팔라듐이 활성 성분이고 실리카가 지지체고 규소하고 은이 증진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1번이 아세리텐은 반응물이고 팔라듐은 활성 성분이고 3번 맞고 4번 5번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얘들아. 근데 실리카가 지지체였죠, 여러분. 근데 얘가 활성을 높이는 것이지, 그죠? 그럼 저하를 억제한다는 말이 맞네, 여러분. 그러면 4번에 있잖아, 얘들아. 낮은 온도에서 활성 성분을 소결한다고 돼. 얘 소결을 억제하는데 소결을 시키면 되냐? 우리 아군을 뽑았는데 갑자기 인민군이 들어와서 내 몸 안에서 우리 군인을 난사하는 꼴이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잠깐만 꺼볼게요. 잠만 끄고 내가 이걸 본 것 같아서 고1 수업할 때 그래서 내가 기분이 묘한데 지금 아까 교재 중에 독서 꿀팁이라는 교재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글 어디서 본 것 같지, 얘들아? 네, 이거 근데 저번에 이번에 그 7월 교육청에서 나왔던 조세 전가, 네, 조세 귀착이 2009년에 나왔다가 2025년에 나왔으니까, 24년에 나왔으니까 15년 만에 왔죠. 네, 근데 지금 맨 마지막을 한번 볼게. 그럼 빨리 찾을 것 같은데 이게 108개가 있거든요. 요 총매죠, 여러분. 네, 총매 설계니까 13번이거든, 얘들아. 그럼 13번이면 이 정도면 몇 번이냐? 18번이니까 둘, 셋, 넷 정도 하면 되겠다. 우와, 많이 지나갔네. 이거 한번 봐봐. 내가 본 거와 같아서, 네, 마법의 돌이네요. 원료 이게 반응물이지. 네, 온화물질 생성물이지. 활성화 에너지 낮죠. 네, 반응 경로 제시하죠. 네. 그럼 주소 지소가 반응물이고 암모니아는 생성물이지. 식량 생산에 기여해 있는 철촉매가 있고 배기가스 정화인데 백금촉매가 있죠. 의식주 에너지 환경이 핵심이 된다고 시행착오 옛날에 그랬는데 촉매 설계한다고 돼 있잖아, 얘들아. 회기 경로를 통해서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나왔거든. 연료가격 요거는 좀 다른데 반응물 촉매 생성물로 이 이런 말이 아까 나왔었죠. 반응물이 촉매 표면에 흡착되었다가 생성물로 전환된다고 돼 있잖아. 그다음 여기서 보면 씨발 이 모델 반응을 지키시키는 활성물질을 기능을 증진시키는 증지체가 소견을 해결하지. 그리고 반응의 적합한 촉매 형태를 유지시키는 지지체. 아니 반대로 했네. 지지체가 소견을 해결하는 거 증지체가 기능을 증진시키고 조절한다 했지. 그지? 그럼 나중에 내구성 평가 목표치 하면 다시 회계한다고 돼 있거든. 봐봐. M사가 염화수소로부터 그러면 반응물이 이제 염소를 생산하니까 생성물이 되겠죠? 새로운 촉매를 설계하는데 열각격 경제성 평가에서 몇 도시에서 얼마나 어쩌고 저쩌고 했잖아. 우와. 이게 몇 년도? 2008년도. 그러니까 옛날 기출부를 보는 거야. 도움이 된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국어선생님들이 왜 국어를 잘하겠냐. 가만히 생각해보면 원래도 감각 있고 잘 하시는데 만 회 이상의 모의고사를 계속 풀어보니까 옛날에 나왔던 정보들이 조합되고 풍부해지고 자세해지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다 외우지는 않아도 이게 배경지식이 계속 넓어지지. 근데 학생들 중에도 많이 읽어보면 많이 읽을수록 되게 좋아지는 거지. 그래서 이 교재 여러분 보는 거 좋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여기 다시 열어볼게. 이 교재에서 그거는 있어. 그러니까 요 교재하고 요 교재로 넘어가는 것도 괜찮아, 여러분. 대신에 요 교재 넘어갔다 요 교재 넘어가잖아. 그럼 얘 2008년도 옛날 너 진짜 오래 거잖아. 근데 이 교재가 이제 80회짜리거든요. 80회짜리인데 요거는 너네가 풀어본 것도 있어. 예를 들어서 이게 얘가 얘 이름은 25학년도지. 그러니까 이건 좀 더 최근이죠. 근데 자이 스토리가 최근 5개년이잖아. 작년 거부터 하면 작년에 2023, 22, 21, 20 이 정도란 말이야. 목차 보면 한 4개년, 하면 19학년도 이 정도거든. 근데 그 이전 거잖아, 얘가. 그러니까 요 교재, 그러니까 만약에 그 혜성이나 대현이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독서 때문에 고민이라면 요렇게 보는 방법이 있어. 얘를 108개인데 여기 나온 지문 중에 이딴 거 안 나오는 거 있거든. 그러니까 지금 독서 꿀팁 다시 했는데 기술은 나오잖아. 근데 페이지 넘겨보면은 인문 이런 게 나오는데 언어 이거 안 나오잖아. 언어하고 문화 이런 거 있거든. 그거 제끼면 한 90개 정도 될 거야. 근데 이거는 되게 짧거든. 한번 봐봐. 길이가. 짧지? 확실히 짧고 문제 3문제 딸려있지? 이거 3문제 딸려있잖아. 그러니까 금방금방 해서 하루에 5개 풀 수 있다고. 근데 90개를 5개로 나눠서 90개를 5개로 나누면 하루에 5개씩 풀면 며칠이 걸리게 되지? 그럼 18일이면 2주 반 정도면 얘를 끝낼 수 있잖아. 그 다음에 얘로 넘어오는 거야. 근데 얘는 80회가 있거든. 근데 얘보다는 그 다음 단계가 얘인데 얘는 얘보다는 어려워. 근데 얘가 80회인데 얘를 하루에 3개만 풀어본다고 하면
80을 3으로 나눴을 때 며칠이 걸리는 거지? 16.17 16일 2주 정도 걸리는 거지. 근데 이 중에서 니네가 예전에 봤던 지문도 있을 거야, 분명히. 예를 들어서 맨 뒤로 한번 당겨볼게. 근데 이 교재 내가 만들었거든. 그래서 막 쌤이 뭐 그것도 넣어놨어. 막 샬라샬라도 넣어놨어. 쌤 그림. 쌤 쌤 그림도 넣어놨단 말이야.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기억나잖아. 뭐 예를 들어서 이거는 기억날 거 아니냐. 막. 주차하거나 좁은 길을 지날 때 운전자를 돕는 장치가 뒤에 사는 거 있잖아. 근데 이런 게 옛날에 했으니까 제끼고 가도 되고 가볍게 풀고 남아도 되지. 그래서 여기 보면 쌤 이제 그 쌤의 그 손대들이 있어요. 쌤 손대. 금본이제 이런 게 있단 말이야. 그래서 아는 것들은 제끼고 나가면 2주 안 걸린다고. 그럼 아까 맨 처음에 이제 요 단계 독서 꿀팁 푸는데 며칠 걸렸지? 한 2주 반. 그럼 얘 한 2주. 그러면 방학 동안 요 2개 끝내고 그다음에 수특 독서. 그러니까 얘가 1단계, 얘 2단계 수특 독서. 자기가 배경 정리, 지식 정리하는 거지. 근데 우리가 잘 봐야 되는 시험이 두 번이 있는데 하나는 9월이고 하나는 수능이잖아. 근데 수능이 이제 118일 남았잖아. 그럼 이제 앞으로 한 30일 내지 40일을 지나가면 여기서 120이라 치고 30일을 빼면 90일. 그러면 80일 남는 거잖아, 대략. 80일이면 수특 독서도 개수 세가지고 사실 인문에 좀 쉬운 것들 예술 같은 거 버려버리고 과학기술과 경제하고 법 위주로 싹 마스터해서 돌리고 수능 완성까지 계산해가지고 해버리면 나중에는 이제 아까 했던 이놈들 있잖아. 얘는 버리고 이제 그거만 이제 나하고는 모의고사 풀고 연습하고 그 수특 독서 수능 완성만 달달달달달달 반복하면 수능장에 갔을 때 이 8개 지문 중에 독서론을 제외하고 독서 3개, 인문사회 과학기술, 그다음에 현소 고소, 현시 고시 이 4개, 이 7개 중에 지금 이제 6월에 보여준 거는 연결을 7개 다 시켜버렸으니까 9월에도 봐야 되지만 아마 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굉장히 연결을 많이 시키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1년 동안 3월, 5월, 이제 6월, 7월까지 좀 헤맸던 국어를 좀 이제 약간 무슨 함수? 지수 함수? 로그 함수로 되면 안 되지. 로그 함수도 좋네. 올라간 다음에 유지하는 거니까. 근데 여러분 이제 지수 함수가 안 돼 있으니까, 로그 함수가 안 돼 있으니까 지수 함수로 역전해서 뒤에 후반부에 쫙 올리려면 내가 말했던 작업, 요 작업 하나, 요 작업, 그 다음에 수특 독서 작업도 괜찮다고 보지, 알겠냐? 그러니까 요 교재가 너네는 필요하나? 필요하면 쌤이 좀 만들어 놓고 필요한 친구 개인적으로 얘기하세요. 이렇게 하고 아까로 돌아올게. 아까로 돌아오면은 어디로 간 거지? 왜 사라졌지? 아, 너네 이 반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이거지, 그지? 그러면 마지막 지문이 가나 하는 게 남은 것 같은데? 가나가 초콜릿인데? 썰 나오네, 썰. 기능주의. 요거는 올해는 동양 철학이 아니라 서양 철학이 나올 것 같은데, 뭐, 이걸 막 직접 연계되고 그럴 글은 아니지만, 여기 틀린 문제가 3문제? 2문제? 3문제? 있으므로, 가 읽고, 13번 풀고, 나 읽고, 14번 풀고, 그 다음에 16번 풀어서 끝내면 되겠네요. 그죠? 그럼 이제 남는 시간이 없을 것 같긴 하다. 그지? 자, 그러면 잠깐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그 중간 포즈 할 수 있나? 일시정지. 끄는 거 말고. 문자 TV? 그러니까 완전히 끊어버리지 말고 멈췄다가 나중에 계속 이어서 가는 거. 그러지? 그죠? 요거 했. 자,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은 4페이지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동일론이라고 있지, 얘들아. 동일론은 한 개라는 얘기다. 같을 동 한일이니까 하나다라는 거지. 뭐가 하나냐? 의식이랑 물질이랑 동일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 있죠, 여러분.
사고랑 뇌랑 똑같다. 뇌는 사실은 질량이 있죠. 그러니까 뇌가 의식이다. 그럼 의식이 뇌니까 의식이 뇌고 의식이 물질이잖아. 이게 동일하다. 이제 다르죠, 여러분? 기능주의니까 동일론이 아니죠. 두 개다. 그러니까 뇌 물질이 있고 의식이 있고 별개다. 그러니까 얘는 한 개다. 같은 거니까. 얘는 두 개다. 의식은 기능이고 서로 다른 물질에서 같은 기능이 구현될 수 없다라고 돼 있지? 그러면 의식은 기능이라고 했지? 그러면 물질과 같은 기능이 있고 의식도 기능이니까 한 개에서 두 개의 기능이 있을 수 없다 이런 얘기죠. 기능주의가 의식도 기능이고 물질도 기능이다. 뇌도 기능이다. 의식 기능, 물질 기능. 그러면 서로 기능이 다르지 않냐? 아, 잠깐만. 있다고 했네. 있다고 했네. 같은 기능이 구현될 수 있다고 했네, 여러분. 그러면 서로 다른데 같은 기능일 수도 있다. 야, 기능만 같을 뿐이지 서로 다르다. 이때 기능이란 어떤 입력을 주어졌을 때 출력을 내도는 함수적 역할로 정의되어 있다 했지. 여기서 말하는 기능은 인풋 아웃풋이죠. 함수에서. fx는 뭐라고 하지? y라고 했을 때 y는 fx라고 했을 때 x 넣으면 y 값이 나오죠. 그런 함수가 기능이고 함수 값의 역할의 일치, 즉 기능의 일치죠. 입력과 출력의 쌍 x, y에 일치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뇌 물질의 기능과 의식의 기능이 일치할 수 있을 뿐이지 뇌 물질과 의식은 서로 다르다. 알겠어요? 그러면 실리콘 칩으로 되어 있는 로봇이면 물질이죠. 찔림이라는 입력의 고통의 출력값, 찔림, 고통, x, y로 기능을 가진다고 했을 때 로봇은 우리와 같은 의식을 가진다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지, 얘들아. 그러면 기능주의의 설명은 같은 기능을 가질 수 있다. 우리하고 같은 의식을 가질 수 있다. 이처럼 기능주의는 의식을 구현하는 물질이 무엇인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본다. 뇌로 되어 있던 칩으로 되어 있던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썰이 나옵니다. 썰은 동그라미 쳐놔봅시다. 그러면 지금 나온 게 세 가지네요. 첫 번째 동일론, 그 다음에 기능주의, 세 번째 썰입니다. 그럼 썰은 기능주의를 반박하지, 그제? 그러면 여기에 이와 달리라고 있지, 얘들아. 그러니까 동일론은 의식이랑 뇌 물질이 그냥 같다고 봤고, 기능주의는 의식과 물질이 같은 기능을 한다고 설명했죠. 맞죠? 그러면 썰은 기능주의를 반박하는 사고 실험을 했다 했잖아. 한번 봅시다. 자, 중국어 방 안에 중국어를 모르는 한 사람이 있고 중국어를 아는 다른 사람이 있다는 거지. 근데 중국어 입력이 들어오면 규칙에 따라 중국어로 된 출력을 중국어 입력 중국어 출력을 내놓는 규칙이 있습니다. 근데 방 안에 있는 사람은 중국어 사용자 이 방 안에 사람 있잖아, 얘들아. 이 사람이죠, 여러분. 중국어 모르는 사람이지. 중국어 사용자와 같은 함수적 역할을 합니다. 규칙에 의해서 중국어 출력값이 오면 중국어 함수값을 내놓습니다. 이 사람은 중국어 모르지만. 하지만 중국어를 아는 건 아니죠. 규칙을 알 뿐이지, 얘들아. 그러면 기능이 같다. 즉 출력값 함수값은 같지, 얘들아. 하지만 의식은 다르지 않느냐. 아까 기능주의는 뭐라 그랬어요? 기능이 같으면 의식이 같다고 얘기했잖아. 근데 기능이 같다 하더라도, 즉 함수값이 같다 하더라도 의식, 즉 중국어를 할 줄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 않느냐고 썰이 기능주의를 깠단 말이야. 알겠냐? 인문은 어차피 개소리지만 따지고 보면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입장과 견해와 관점을 우리가 파악하고 이 차이가 무엇인지 알면 되는 거 아닙니까? 따라해보자. 관점과 차이점. 그러니까 관점 파악하고 차이점이 어떻게 되는지 알면 되죠. 그럼 우리 정리할 수 있어요. 동일론은 그 의식과 물질은 같다. 그다음에 기능주의는 기능이 같으면서도 같은 기능을 하면서도 의식과 물질이 다를 수도 있다. 그지? 기능이 같을 수도 있다. 그다음에 썰은
같은 기능 함수값을 가지지만 의식이 다를 수도 있다. 맞죠? 그러면 이제 요 세 개에서 의식을 구현하는 몸의 내부로만 한정하고 있다고 돼 있잖아. 그럼 이 세 개를 싹 공통점으로 말하고 있죠, 여러분. 그러면 의식에 대한 논의를 의식을 구현하는 몸의 내부로만 한정하고 있으니까 의식이 몸의 내부에 있다. 이렇게 보는데 다음에 나올 얘기는 의식을 몸의 바깥에서 살펴볼 필요도 있다면서 이 앞에 나왔던 세 개를 싹 비판하는 입장이 나올 수도 있겠네. 그럼 내부에로만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바깥에서 일어난다고 나와 있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의식 중에 인지가 있어. 그럼 의식 벤 다이어그램 속에 인지가 있단 말이야. 근데 인지는 알게 된다는 뜻이야. 근데 알게 됐을 때 우리가 몸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과 맞물려 이루어진다는 거는 선생님 만약에 이 교탁을 만졌을 때 내 몸 바깥에 있는 것을 내가 알아차리고 만져보고 눈으로 보고 부딪히기도 해서 아, 얘가 있구나 하고 의식을 가지게 됐을 때 의식은 몸 내부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몸 외부에 일어나는 거 맞물려서 일어난다고 얘기했지, 얘들아. 그러면 기억나지 않은 정보를 노트북에 저장된 파일을 열람해 확인하는 게 그 예라고 돼 있으니까 결국 노트북에 있는 정보는 몸 바깥에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여 확인해서 의식으로 들어오는 거지. 그러면 로렌즈 동그라미 치고 확장인지 이론 동그라미 치면 이거는 이론이라고 돼 있으니까 여기 보면은 확장이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그럼 확장이라는 말 어디에서 어디로 확장한다? 몸 내부에서 외부로 확장해서 의식 속에 있는 알게 된다는 것이 바깥에 있는 사물과 연관되는 설명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의 승리자 주인공 BTS는 누가 되는 거야? 로렌즈의 확장인지 이론이 되는 것이죠. 그럼 여태까지 동일론 나오고 기능주의 나오고 썰 나왔던 거는 전부 다 확장인지 이론, 바로 로렌즈의 황제 추대식에 동원된 핫바지였던 거지, 얘들아. 그러니까 우리 BTS 나오기 전에 나왔던 사전 공연하는 애들 있잖아, 얘들아. 이름 없는 감사합니다 한국하고 되게 좋아하고 물러나고 뒤에 있는 BTS한테 왕좌를 물려주는 그런 게임인 거지. 자, 그럼 로렌즈죠, 여러분. 인지 과정은 알아차림, 알게 됨입니다. 주체에게 심적 상태가 생겨나는 과정이다. 자, 그러면 내가 이게 부딪혔을 때 아프다는 고통이 생겨나는 프로세스잖아, 얘들아. 그럼 기억이나 믿음이 있습니다. 자, 심적 상태의 예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심적 상태가 생기잖아. 심적 상태에서 기억을 하거나 믿음이 생긴다. 그러면 선생님이 지나가다가 항상 문턱에 부딪혔어요. 그러면 몸 바깥에 있는 문턱에서 쌤이 충격을 받아서 인지를 하게 됐을 때 그런 심적 상태가 아, 여기는 문턱에 위험하다라고 기억이 날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심적 상태가 기억, 믿음이라 생각하면 수 있지. 그러면 심적 상태가 생겨난다 대입하면 기억과 믿음이 생겨난다 보면 되겠죠. 자, 그럼 심적 상태는 어떤 것에 의존함 없이 주체에게 의미를 나타낸다고 돼 있거든, 얘들아. 그럼 기억과 믿음은 어떤 게 의존함이 없이 기억과 믿음이 된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어떤 것에 의존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기억을 했다, 믿음했다, 무조건 믿는 거고 무조건 기억하는 거지 외부 상태에 의존하지 않는 상태가 된 거지. 처음에는 뭐였는데? 처음에는 외부와 관련됐는데 나중에 심적 상태의 기억과 믿음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떤 걸 기억하는 사람이 있어, 알겠니? 자기 기억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다른 것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 의존할 필요 없다는 거잖아, 얘들아. 기억 자체는 심적 상태이기 때문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이와 달리 파생적 상태는 주체 해석에 의해서만 또는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만 의미를 나타내는 상태로 정의된다고 돼 있잖아. 자, 그러면 어떤 상태와 어떤 상태가 대조가 됩니까? 다운 표진 파생적 상태와 심적 상태가 대조가 되죠, 여러분. 그럼 심적 상태는 다른 것에 의존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파생적 상태는 해석에 의존해서 또는 사회적 합의에 의존해서인 거죠. 그럼 말해보세요. 심적 상태는 어떤 것에도 의존할 필요가 없다. 파생적 상태는 주체 해석에 의존하거나 사회적 합의에 의존해야 된다. 이해됩니까? 그러면 앞에 예에서 노트북에 저장된 정보는 전자적 신호가 나열된 상태로서 파생적 상태라고 돼 있잖아, 얘들아. 왜 그렇죠? 자기가 주체적 해석이 필요한 상태였던 거죠. 근데 여러분, 파생적 상태는 여전히 해석이 요구되는 거고 심적 상태는 더 이상 해석이 필요 없는 거고 그냥 그런 거죠, 여러분. 그냥 기억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주체에 의해서 열람된 후에도 노트북의 정보는 여전히 파생적 상태에 있다. 하지만 열람 후에 주체에게는 기억이 생각나죠. 기억은 심적 상태가 생각나죠. 그러면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지?
파생적 상태에서 심적 상태로 오게 되는 거죠. 바로 해석에 의해서 이제 기억이 됐잖아. 기억은 심적 상태죠. 이제는 무엇인가에 의존할 필요가 없는 상태로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심적 상태 동그라미 치고 파생적 상태 동그라미 치면 화살표를 아래에서 위로 올리면 되는 거죠. 이까지 이해됩니까? 보세요. 파생적 상태가 심적 상태로 변한다. 이해되죠? 아니라고 돼 있는데? 아니라고 돼 있는데. 변환되는 게 아니라 파생적 상태는 조작해서 심적 상태가 생겨나는 과정이지 아니라, 그러니까 단순하게 변환되는 게 아니고 파생적 상태를 뭐 해야 된다? 조작해야 된다. 그냥 변환되는 게 아니고 조작된다. 이 조작된다는 말이 뭐냐면, 조작된다는 말이 뭐냐면 해석이나 합의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지 얘들아. 심적 상태가 주체 몸 외부로 확장되는 것이 아니고, 내 몸의 상태가, 심적 상태가 몸 외부로 확장되는 게 아니고 심적 상태를 생겨나는 인지 과정이 확장되는 것이라고 돼 있잖아 얘들아. 그러면 밖에 있는 파생적 상태가 몸 안으로 들어오면서 인지 과정이 확장된다고 설명한 겁니다. 알겠죠? 확장된 인지 과정은 인지 주체의 것일 때만, 다시 말해 환경의 변화를 뭐하고? 탐지하고 조절하는 주체랑 통합이 있을 때만 성립할 수 있다고 돼 있지? 그럼 이게 탐지한다, 통합한다, 그 다음에 조작한다, 해석한다 이런 말 있잖아 얘들아. 그 과정을 통해서 파생적 상태가 심적 상태로 변환되는 게 아니라 조작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로렌즈에게는 주체 없는 인지라 있을 수 없다. 항상 뭐가 있어야 된다? 주체와 통합되어 있어야 된다. 확장 인지론은 의식의 문제를 몸 안으로 한정하지 않고 몸 바깥으로 넓혔기 때문에 확장 인지 이론이지. 존나 어렵네. 존나 어렵네, 그지? 가볍게 보면 대충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꼼꼼히 따져보면 엄청 어려운 글이네요. 그죠? 어차피 로렌즈의 개소리이기 때문에. 알겠니? 자, 한번 봅시다. 빨리 해야 되겠다. 동일론자는 뇌가 존재하지 않으면 의식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것이다. 여러분, 뇌가 의식이죠. 뇌가 없으면 의식도 없는 거죠. 2번. 중국어 방 안의 사람과 중국어를 아는 사람은 의식이 다르다고 했더나? 의식이 다른 게 맞습니까, 여러분? 기능은 같지만 의식은 다르죠. 의식은 다르다. 그 다음에 로렌즈가 3개 나왔네. 역시 주인공이야. 씨발, 그럼 기능주의는 넌 족밥이야? 아무도 없어? 기억이 주체의 몸 바깥으로 확장될 수 있다고 봤다라고 돼 있잖아. 요게 개소리인 것 같은데. 왜냐면 아니라라고 대놓고 나오지 않았어요. 몸 외부로 확장되는 것이 요거죠 여러분. 그래서 찾으면 되겠죠 여러분. 그럼 요거 파생적 상태를 조작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심적 상태로 간다 이제. 그러면 노트북 저장된 저 부분은 파생적 정보죠 여러분. 심적 상태 아니겠죠. 그러면 13번은 왜 그런지 알겠죠? 하여튼 열심히 했는데 한 문제만 푸니까 보람이 없다 그제? 그러니까 아까 쌤이 처음에 소개했던 교재, 독서 꿀팁 교재 있잖아. 요만큼만 잘려져서 3문제 나온 그런 식이야. 그러니까 어떤지 쌤 긴 글을 어떻게 하면 잘 볼 수 있냐고 그래서 짧은 글을 잘해야 긴 글을 잘 볼 수 있다. 그러니까 긴 글만 연습하려고 그러는데 짧은 글을 연습하는 거는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지. 어차피 2개잖아 얘들아. 2개잖아. 아니 짜장면도 먹을 줄 알고 짬뽕도 먹을 줄 알아야 짬짜면도 먹을 줄 알지. 선생님 어떻게 하면 짬짜면을 먹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면은 짬짜면만 계속 먹어봐 라고 할 수 없는 거잖아. 지각하는 거 아니야. 결석 지각 아니야 얘들아. 지각이란 몸의 감각기관을 통해서 사물에 대해서 아는 거랍니다. 자, 이 중요한 거는 감각기관을 통해서라는 거지. 그럼 이 지각할 때 각이 느낄 각, 감각할 때 이 감각기관인가 봐. 그러면 눈, 코, 입, 그지? 귀, 피부 이런 거죠. 그러면 지각을 분석할 때 2가지 사실에 직면한답니다. 그 사물과 내가 사물을 지각하잖아요. 내 몸은 물질 세계에 있다. 물질 세계에 있다는 공간을 차지한다는 뜻입니다. 그 사물도 공간을 차지하고 만져지고 내 몸도 역시 목욕탕에 들어갔을 때 탕 안에 들어가게 되면 물이 넘치죠. 그죠? 둘째,
그 의식이 있잖아요, 얘들아. 물질 세계가 아닌 다른 세계에 있다. 그러니까 생각 그 자체를 말하는 거지. 그러면 몸으로서의 나는, 그 몸으로서의 내가 있고 의식으로서 나가 있는 거예요. 몸으로서 나는 물질 세계에 있고 의식으로 나는 물질 세계 아닌 곳에 있다. 그럼 같은 세계에 속하는 동시에 의식으로서 나는 물질과 다른 세계에 속한다고 되어 있잖아. 그러면 여러분 세계가 있는 것 같은데요? 사물이 속한 세계가 있고 사물과 다른 세계가 있는 거지. 그럼 이렇게 아까 사물이 속한 세계가 있으면 이 여집합이 사물에 속한 세계가 아닌 세계지. 근데 나라고 하는 건 두 개의 존재야. 그 몸으로서의 나는 사물이 속한 세계에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의식으로서의 나는 사물에 속한 세계 아닌 곳에 있는 거지. 그러니까 사물이 속한 세계냐, 사물이 속한 세계가 아니냐, 두 개의 세계 속에 나는 둘로 나눠지네요. 몸 아닌 의식 나. 이해되죠? 그럼 객관주의 철학의 입장은 두 가지로 또 나눈답니다. 의식을 포함한 모든 것을 물질로 환원하여 의식은 물질에 불과하다고 보거나, 이게 동일론 아닙니까, 여러분? 그죠? 의식이 물질이다, 맞죠? 그 다음에 의식을 물질과 구분되는 독자적 실체를 규정하면서 의식과 물질의 본질 차이를 주장한다. 그러면 같으냐 다르냐이죠, 여러분. 의식과 물질은 같냐 다르냐. 그럼 얘 이론론이고 얘 이원론이겠지. 전자는 동일론입니다. 그러면 지각은 사물로부터 감각에 따른 주체의 물질적 반응 속도로 이해되며라고 되니까 지각이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감각을 했을 때 지각 무조건 감각이 나와야 되거든, 얘들아. 주체의 물질적 반응이니까 뇌가 반응하는 거죠. 시냅스, 신경세포 이런 거 있잖아, 얘들아. 후자에 따르면 별도로 있는 거잖아, 얘들아. 무조건 지각은 감각이 나와야 되잖아요. 사물에 대한 주체, 즉 의식의 판단으로 이해된다고 돼 있잖아. 사물이 있고 내가 판단하는 거라고 돼 있는 거죠. 그럼 얘는 물질적 반응이고 얘는 의식의 판단인 거죠, 여러분. 그러면 양자 모두라고 돼 있어요. 이 양자는 동일론이냐 이원론이냐, 주체와 대상의 분리를 전제하고 지각을 이해한다고 돼 있잖아, 얘들아. 그러면 이 두 가지 입장 모두 주체와 대상을, 나하고 대상을 나누어 놓고 지각을 이해했죠, 여러분. 그러니까 주체와 대상은 내가 시계를 만졌다, 시계를 보고 있다 할 때 내가 주체고 시계가 대상인데 지각 이전에 이미 확정되어 있어 각각 존재한다고 보는 입장이지, 얘들아. 오케이. 공통점이네요. 아이고, 마지막이다. 지각은 주체와 대상이 각자로서 존재하기 이전에 나타내는 얽힘의 체험이라고 되어 있네요. 지각은 얽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각자 존재하기 이전에 나타나는 얽힘의 존재가 지각은 얽힘이라고 되어 있어요. 주체와 대상이 나누어지기 전에 얽힘의 존재가 지각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 주체와 대상이 각자 존재하기 전에 지각이 있다. 분리되기 전에 지각이 있다. 그때 얽히는 거다. 그게 지각이다. 그러네.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과 손이 닿았단 말이야. 그러면 나는 주체고 대상이 상대의 다른 사람이잖아, 얘들아. 근데 손이 닿으면 내가 누군가의 다른 사람의 손을 만지는 동시에 내 손 역시 누군가에서 만짐을 당하는 거잖아, 얘들아. 그럼 감각함과 동시에 감각을 당하는 거지, 얘들아. 그게 얽힘인 거지. 내 말 이해돼요? 그러면 이 얽히는 순간 있잖아. 얽히는 순간에 나하고 대상이 다르다는 걸 알게 되는 거거든. 그러면 얽힘이 먼저냐 구분이 먼저냐고. 얽힘이 먼저지. 그래서 주체와 대상이 존재하기 이전에 지각이라는 얽힘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각이라는 얽힘이, 만져짐, 얽힘이 있고 그 다음에 나하고 탁자가 분리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지각이라는 얽힘이 작용이 있어야 분리될 수 있지, 얘들아. 그러면 얽힘이 지각이고 그 다음에 분리가 일어나는 거지. 지각, 얽힘. 알겠죠? 지각, 뭐래요? 지각, 얽힘이 아니고 지각, 분리. 얽힘, 분리.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체와 대상은 지각이 일어난 후에
확정된다고 돼 있지, 얘들아. 그러면 지각, 분리, 얽힘, 확정이지. 따라서 지각과 감각은 서로 구분되지 않는데, 지각은 계속, 요 왼쪽에도 감각이라고 계속 나왔잖아, 얘들아. 요 감각. 그지? 네. 그럼 지각과 감각은 구별되지 않는다. 지각은 물질적 반응의 의식의 판단이야. 내 몸의 체험이다. 내 몸의 체험이 이게 감각이다. 그지? 지각은 나의 몸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지각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은 나의 몸이다. 그럼 이 몸이 중요하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네. 아, 어렵다. 읽기 싫은데 읽었다, 야, 우리 대단하다. 나 필자의 관점에서 기억을 평가하라고 돼 있으니까, 기억을 평가하는 거지. 그럼 기억은 확장된 인지 과정은 인지 주체의 것일 때만 다시 환경의 변화를 탐지하고 그에 맞춰 환경을 조절하는 주제와 통합됐을 때만 성립할 수 있다고 돼 있네. 주체의 것일 때만 탐지하고 조절하는 주체와 통합됐을 때만 확장된 인지 과정은 인지 주체의 것일 때만 주체와 통합되어 있을 때만 성립될 수 있다. 여러분, 얘는 통합이지, 얘들아. 주체와 통합이고 얘는 분리라고 하지 않았냐? 그지? 답 1번일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이 우리 나의 관점에서는 네. 그러니까 얘가 인지 주체의 것이라고 했잖아. 통합된다. 근데 통합되어 있으면 지각 이전에 통합되어 있다가 지각 이후에 분리되지 않았냐, 얘들아? 그랬잖아. 아까 우리 뭐하고 뭐하라 했지? 얘가 지각 얽힘이고 그 다음에 둘이 분리 확정된다 그러지 않았어? 그럼 얘 통합되어 있다는 얘기는 분리 확정되기 전이지. 그럼 지각하기 전 아니야? 그럼 지각하기 전에 주체를 확정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 지금. 그러니까 타당하지 않다지. 그러면 나는 타당하지 않다 두 개에서 찾았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헛소리니까 여기 뭐 인지 지각이 안 된다 이런 얘기 개소리했어요. 지각은 왜 안 돼요? 1번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어렵네. 또 존나 어려워 보이는데. 뇌가 피곤하다. 자, A, B 두 개가 있습니다. 안종민하고 박건재인가 보다. A가 막대기로, 주변을 더듬어서, 이게, 근데, 그래서 A는 사물에 부딪힌 막대기가, 이게, 부르르 떨 거 아니야, 얘들아. 부르르 떨면, 그 진동을 통해서 사물의 위치를 파악하는 거지. 근데 B는 초음파 센서로 탐지한 사물 위치 정보를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전달받는다고 돼 있지. 그래서 B는 사물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 BCI는 사람의 뇌에 연결되어 외부 정보를 뇌에 전달하는 기술이다. 그럼 A는 막대기로, B는 BCI로 사물 위치를 파악했다. 이런 얘기네요. 그래서 여기는 기능주의, 얘는 확장인지 이론이네. 그러면 이거는 나의 주장이네. 나의 주장 두 가지. 의식을 물질로 환원하는 동일론이고, 얘는 몸에 의한 지각을 주장하는 맨 마지막에 주장이네. 그럼 5가지 입장입니다. 와, X 찾는 거라는 데 있는데. 그러면 기능주의는 아까 함수 그거 아니냐? 뭐라 그랬지? 기능이 같을 수 있다. 의식이 달라도? 아까 중국어방 그거 아니야? 의식이 달라도 기능이 같을 수 있다. 그지?
그럼 AB가 암실내 동일한 사물의 위치를 묻는 질문에 동일한 대답을 넣는 경우는 그러면 함수값이 같지? 네. 그러면 의식의 차이가 없다라고 돼 있잖아. 의식의 차이가 기능은 같아도 의식의 차이는 있는 거 아닌가? 중국어 방이 썰이고. 아, 그러니까 1번이 답이냐고. 아니요. 그러면 뭐를 잘못한 거지? 중국어 방 그게 썰이야? 네. 아, 기능주의가 아니고 네. 썰이구나. 네. 그래서 그런 거구나. 네. 내가 이거 복이 있고 이게 선지 있어서 움직이기 싫어가지고. 아, 그럼 썰은 그랬지. 의식의 차이가 있다. 네. 맞네. 맞지? 네. 확장 이런지로 로렌즈 그 아저씨 아니야? 네. 로렌즈? BTS 아저씨? 네. 그러면 BCI로 암실 내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 B의 인지 과정인 경우에 B에게 사물의 위치에 대한 심적 상태가 생겨난다. 그 로렌즈가 뭐 파생적 상태에서 심적 상태가 생겨난다 이런 거 그러지 않았냐? 네. 틀리는 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럼 A가 부딪힌 막대기 진동에서 A의 해석에 의해서만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 진동 상태는 파생적 상태가 아니라고 돼 있네. 어렵다 이거는. A가 해석을 하잖아. 잠깐만, 해석에 의해서만 의미를 나타내는 게 원래 파생적 상태 아니야? 답이 3번 같은데? 네. 그러니까 원래 파생적 상태가 뭐 사회적 합의나 주체의 해석에 의해서만 그거 아니야, 그지? 네. 의미를 나타내는 게 3번 정답이네. 네. 4번은 그러니까 몸 지각하는 사람이잖아. 네. 위치를 지각하는 게 막대기는 A의 몸의 일부라고 할 수 있겠구나라고 돼 있잖아. 네. 애들이 4번을 많이 했었을 것 같아. 어? 네. 봐봐. 잠깐만 봐. 선생님이 이제 손에 막대기를 들고 있거든. 막대기를 들고 눈을 감고 이걸 부딪혔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진동을 느끼고 여기에 벽이 있구나를 느꼈단 말이야. 근데 기억하냐? 아까 뭐라 했지? 지각. 얽힘, 분리. 분리. 얽힘이 지각, 확정이잖아. 분리 확정이잖아. 근데 그 생각해봐. 내가 이거를 지각했잖아. 그 순간 나하고 얘가 분리되는 거냐? 아니면 여기 막대기랑 사물이 분리가 되는 거냐? 그치. 그러면 따라서 막대기는 내 몸의 일부가 맞는 거지. 여기서 분리됐잖아. 여기서 분리된 게 아니라. 그래서 얘가 맞는 말이 되는 거지. 애들이 4번 존나 많이 했어, 내가 알기로는. 5번. 의식이 물질이다. 동일론이잖아. 그럼 1년 BCI에 일어난 경우 BCI를 통해 들어온 자극에 대한 물질적 반응이란 뭐 이렇게 맞는 말이지. 그럼 이거 마지막으로 요거 한번 보고 해볼게. 지금 녹화 잘 되고 있냐? 1시간 20분 됐냐? 1시간 8분. 야, 이봐. 고3이지. 도와주라. 모평이지. 그러니까 2023으로 해야지. 네. 그러면 6월이라며. 네. 그러면 원래 몇 번이야, 이거? 16번. 네. 16번이야? 네. 그럼 여기 16이 있어? 여기 한, 있네, 그지? 그러면 59%네, 그지? 우와. 그러면, 이거 59, 이거잖아. 이거 많잖아, 해봐. 막대기가 몸의 일부, 야, 씨발, 막대기가 몸의 일부야? X! 한 애들이 존나 많지 않겠냐? 아까 내가, 그지? 지각하는 얽힘의 순간에 주체와 대상이 분리가 확정된다는 개념을 이해 못한 친구들은 이 부딪히는 순간에 여기가 분리되는 거잖아. 막대기는 몸의 일부가 되는 거지. 이걸 이해 못하니까 씨발 막대기가 왜 내 몸의 일부야? 그럼 난 키 존나 크게 할 수 있다? 이러면서 청테이프로 존나 막 씨발 선풍기 같은 거 붙여가지고 전봇대 붙여가지고 나 씨발 키가 막 10m다? 이렇게 말게? 이렇게 병신들이 본 애들이 많겠지. 맞지? 그리고 우리 보기 딸린 문제가 지금 몇 번이야? 16번이지 얘들아. 보통 4번, 5번에서 답이 많이 나오는 그 생각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3번에 답이 딱 나온다고 확신이 들지 않으면 여기서 많이 낚이는 거지. 그럼 우리 33 있잖아. 문학이고 14가 아까 16번 앞에 너희 아까 질문했던 문제 같아. 네, 제가 그 다음에 24번은 문학이고 9번은 두 번째 우리 아까 했던
그거 활성목. 저 활성 저 지지체 나왔던 그런 거지, 그제? 네. 30번 문학이고 18번도 문학이고 16번 비문학이고 그러면 좀 골고루 문학 비문학이 나눠져 있는 느낌이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